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사실상의 발표가 됐죠. 오는 23일 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국회 소통관. 보통 여기가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많이 쓰이던 곳입니다. 여기에 출마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한 줄로 좀 우리가 표현을 해주신다면? 이제 검사의 때를 벗고 정치인 한동훈이 되겠다. 그러니까 임명직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선출직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선출직 정치인.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본인이 뭐 대권 출마 선언을 할 거예요. 그런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 각을 세울 거예요. 못 세워요 아직은. 일단은 선출직 정치인의 선출직으로 본인의 힘으로 정치인에 입문하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네. 기이한 필연. 좀 이상한 필연. 이렇게 어려운 얘기면 이거 많이 궁리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생각했는데요. 아 그래요? 뭐 헤어질 결심 이런 거 아. 뭐 이해가 안 가요? 국문과 아니 기이한 필연. 누구랑? 세계 최고의 국문과를 나오시는 그거 어떻게 누구랑 알았죠? 헤어지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국문관 어떻게 딱 알았어? 써 있어요. 아 그래요? 국문과 알겠습니다. 같아. 딱 아. 이런 게. 알겠습니다. 국문. 굽는 인문대 인문대. 알겠습니다. 근데 누구랑 헤어지는 거예요? 누구랑? 예? 누구랑 아니, 헤어지는 기이한 거예요? 아니 그런 아, 비유처럼, 비유처럼. 기이한 필연이다. 왜 기이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년 전만 해도 정치할지 아무도 몰랐고 또 비대위원장 온다고 할 때 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면 모를까 예. 비대위원장이 맞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급박스러운 저희 당내 사정원에서 결국 비대위원장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대중적 인기를 얻은 것을 제가 목도했고 전 진짜 깔리 죽을 뻔했어요. 몇 번 갔다가 그러고 또 총선이 또 그렇게 되고 근데 다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하면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했지만 결국 다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필연이지. 실패한 지난 총선에 실패한 리더였지만 다른 사람도 없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그거는 필연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 아니에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그 얘기는 실패라는 얘기를 하려면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희가 모셨을 때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때는 당이 어려운 걸 다 동의하고 있었고 와서 구원투수로 제발 좀 당을 살려주세요라는 바람으로 모셔온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잘 하다가 결국 결과가 뭐 다른 분이 했을 때랑 비슷하다. 야구로 치면 WAR이 그냥 0에 가깝다고 예. 해서 그 영입된 사람한테 다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책임이 그만큼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네. 자 앞서 한 줄로 표현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동훈 위원장의 멘토다. 네. 20여 년간 멘토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둘이 동갑 아닙니까? 동갑인데 20년 동안 멘토면은 뭐 이제 친구네. 동훈이 친구. 우리 동훈이. 네. 예.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니 김동훈이라고 제 친구가 이 친구, 있어서. 김동훈. 예. 그 해남 사는. 네, 그렇죠. 예. 김동훈 씨, 한동훈 전 위원장. 멘토다. 네.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과 철저한 명확한 메시지를 갖고 가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귀를 두껍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누가 하는 말에 왜냐하면 솔직히 뭐 여기 있는 분은 정치들에 대한 타짜라고 하지만 솔직히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초짜거든요. 정치에는 초짜다 보면 결국에는 옆에 있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과 예. 휘두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조언하고 싶은 건 정확해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된 모습을 메시지에 녹이지 못하면 뭐하러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 그 부하로 또 자리매김하는 거야 당대표 하면서 이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고요. 되고 두 번째는 초짜니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할 것이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거절을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판단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다니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린다. 전 두 가지 얘기하고 한동훈 싶어요. 위원장 초짜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 그래요? 타짜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비대위원장 전까지 한 1년 반을 보세요. 스피커가 여권의 스피커가 누가 있었냐를 계속 사람들의 눈가기를 끌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나요?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 의원들 다 박살낸 거 아니에요. 뭐 쭉 얘기해 볼까요? 아니, 다 굳이 아시잖아요. 얘기하시죠. 아시잖아. 다 아시잖아. 그거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좀 잘못했던 예를 들어 이모 발언이랄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도 좀 있긴 뉴스의 했죠. 상당 부분을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조짜 아니다.
그게 우연이겠어요? 뭐 한두 번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은 무슨 뭐 커피 들고 온 것까지도 막 뭐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 인물로서 자림이 매겨진 게 이미 오래됐고 이미 오래됐다. 또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들어오면서 아니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한 것처럼 뭐 준비했겠죠. 그다 정치한 거예요. 태도를 보니까 줄을 탄 것 같아요. 줄을 탄 뭐야?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이거 너무 극찬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비대위에서도 저는 대변인하면서 사실만 같이 얘기해요, 쪽으로 사실만. 그렇죠.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해. 지금 분위기가 급격하게 무게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제 제가 정광재 대변인과 방송을 같이 했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무게 중심인데 지금 고민되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가면 같이 죽겠구나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았는데. 아니, 그러지 마. 그게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제가 윤 이제 대통령은 생각을 정부 여당 전체 우리 여권의 아버지예요. 아까 아니라며. 아니 말썽쟁이 아버지지. 지금 수습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박세리 선수 좀 안타까운 위에 얘기지만 박세리 선수 아버지 같은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 보고 얘기한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대통령이잖아요. 예. 모든 국민의 대통령. 무슨 정파에 관계없이. 무슨 신라 누가 시대에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누가 아니면 그래요? 아버지게. 대통령이 뭐예요? 국가 원수잖아요. 아니 그거는 예. 규정적인 의미고 그럴 그걸 때는 못 얘기할 수 하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뭉치 아버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더 이상은 뒤적거리가 안 되는. 사고뭉치 아버지란 말은 거의 없죠. 뭐 삼촌 정도 되지. 사고뭉치 뭐 삼촌. 술 취한 삼촌 같은 그런 거 거. 있잖아. 두사부일체 같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여기서 두사부일체? 두목을 담당하고 있어. 아 두사부일체인데 두목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아 근데 저는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을 잘한다. 뭐 평가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말이 빠르고 그 다음에 좀 깐죽대고 그 다음에 말꼬리 잘 잡고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는데 다만 선대위원장 와서 좀 정치권의 조금 맛을 보면서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말의 속도도 좀 느려지고 뭔가 국민도 좀 넣고 무조건 야당 대표만 붙잡고 이렇게 깐죽거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은 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잘한다. 누가 아직 그 한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검찰에 있던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원래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전화 통화로 얘기를 하면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빠른 거는 짧은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완전 속사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권에 오더니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거예요. 언론 앞에서는. 언론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회의 때는 또 빨라요? 회의에 많이 카메라가 좀 빨라져요? 카메라까지 빨라지나? 빨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속도가 예. 입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입이 이걸 못 따라가는 입이 머리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빠르겠냐는 생각을 해보라고 에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네요. 대부분 머리가 빠르지 입이 아무리 빨리 아니,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 속에서 입이 속도를 빠르니까 따라가겠어요. 사람들보다 빠르지 한 2배속 정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빠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같이 근무해본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잘 따라가면 이해는 가요. 빠르긴 빨라요. 엄청 빨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와 빠른 거는 달라. 끊이지 않고 나오고 근데 그 말이 막 두서없으면 사람이 뭔 소리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딸도 말 빨라요. 우리 딸도 말 빠르다고. 그 얘기는 맥락이 래퍼신가? 없는데. 그래서 말 빠른 게 아니, 제가 머리가 빠르다는 거에 정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서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쫙 해서 대표적으로 민주당도 이게 말이 빠르신 분이 있어요. 누가? 송영길 대표 엄청 빠릅니다. 정말 두서가 이게 쭉 그냥 무슨 책을 암기하듯이 그냥 소나무당? 소나무당 대표님. 빨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을 잘하는 것과 빠른 것은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일단 뭐 지켜보시죠. 뭐 말 빠른 거 제가 지금 일단 뭐 저희가 판단하는 막 얘기가 막 이쪽 저쪽 하는데 재밌어요. 그래도 이런 속에서 이 디테일들이 나오는 거니까 한동훈 위원장 멘토라면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 제가요? 예. 이미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그 한마디. 서두르지 마셔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른다는 의미는 네. 자꾸 그 지금이 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템포를 잃고 선을 넘고 뭐 그런 실책들을 하다가 결국 똑같은 정치인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이 아직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궁금해. 이 사람이 한동훈 문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에 궁금한 대해서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지금 전당대 흥행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혼자만 나와도 흥행이 된다고 봐요. 저 사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비대위원장으로 오긴 왔지만 그 정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려 나온 거고 이번엔 본인이 출마라는 거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의 장점을 살려서 3년 후에 있을 뭐 대선이 됐든 예. 앞으로 뭐 더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을 텐데 거기에 대비하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서두르지 봅니다. 마셔라. 예,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조언한다면?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파이팅이라고 하겠어요. 파이팅! 근데 이 파이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산과 파이팅! 파이팅! 이 위에 있고 네. 연진아 파이팅! 요 파이팅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죠. 박연진 파이팅! 여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골프 칠 때 퍼터 길이 좀 넘을 때 오케이 안 주고 오바마 오케이 안 주고 파이팅! 열심히 해봐라. 넣어라 뭐 요런, 이거지. 열심히 해봐라라는 해봐. 의미의 요 느낌이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거 중에서 뭐냐고. 뭔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바마네. 네? 해봐 이거잖아요. 연진아 파이팅일 수도 있죠. 박연진 파이팅.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한동훈 나랑 위원장 저는 말씀드리면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캠프를 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그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또 휩쓸리면요.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혼자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아까 윤석 대변인 얘기하셨잖아요. 서두르지 마라. 라는 부분은 인사나 여러 가지 캠프 구성을 서두르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말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윤희석 대변인님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면 국민들이 무슨 말을 할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있다,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건 이른바 전국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최상병 특검법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당연히 의지는 찬성하셔라라고 서영주 소장님은 얘기하실 것 같고, 그죠? 근데 예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모레 맞죠? 일요일 날?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글편이에요. 일요일 날.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질문이 기자들이 들어가고. 질문하겠죠. 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런 정치는 살 수 없다. 좀 애두르지만 애두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국민이 원한다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야 이 된다. 정도 선에서 용산과 각을 세운 듯 안 세운 듯 하면서 차별화를 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이제 출마의 의미가 없어요. 되게 고난도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잘해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네. 해서 딱 애매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애매하게 일단은 정확한 국민을 모델로 넣어요. 국민을 넣어서.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 내가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길이 이게 바로 정치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그 최혜병 특검과 김근태 특검이 국민이 바란다면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건 뭐 사실상 그러면 특검 수용에 대한 의견이 되겠네요. 저는 그 뉘앙스를 밝힐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마 그 뭐 명시적으로 답을 하기를 바라겠지만 언론에서는 예.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애매하게. 그 지난번에도 국민적 눈높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국민이 주어가 되는 어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의사를 표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질문이 한 5개 정도 될 거예요. 최상병, 김건희 여사, 예. 용산과의 관계, 예. 그다음에 국회 상황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대권. 그다음에 대권, 예. 뭐 중간에 관두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볼 땐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봐요. 아, 다 준비됐다. 안 그럼 출마를 결심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차별점이 없는 가운데서 출마를 명분을 어디서 찾아요? 근데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건 뭐 다들 그런 이유가 될 거란 다들 얘기예요. 생각하는 국민들이 달라서. 해석은 언론이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근데 좀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특검법 수용에 무게를 둘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해석상.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저는 지난번에 한동훈도 아니고요. 예. 예, 아니, 너무 좀- 빨리 나가서 너무 아니. 서두르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예, 서두르지 마세요. 좀- 예, 자꾸 몰고 가. 근데 내가 봐서는 그러면 예. 아니 예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한동훈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예상 어떤 예상을 예상? 물어보니까 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65% 정도가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MBS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통계 조사들이 여론 조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국민 보고 하겠다는 거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이 모두 국민이에요. 주어가 될 거예요. 국민이 그러면 좋아요. 소영주 대변인 예. 같은 분들이 계속 그 앞에 얼쩡거리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국민만 보고 가겠다니까 어떤 국민이 앞에 본인하고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서. 나 같은 국민을 봐야죠. 그렇죠. 합리적이고. 예, 이상한 국민 보면 또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상한 국민을 이렇게 보면 예. 거기에 쌍교도 있을 수 있고. 아. 예. 쌍규는 쌍규. 중국 공산당에서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그냥 아니고 안 좋은 그냥 말인데. 철규, 승규해서 이제 상규, 우리 박상규도 두규. 있고. 두규. 우리 소영주 소장님이 잘 이렇게 뭐죠? 그런 말들을 슬로건을 잘 지어내요. 그럼요. 국문과예요? 예. 국문과? 국문과 옆에 있는 또 지인 아닙니까? 그래요? 지인, 예. 인문학도. 아, 지인, 인문학도. 인문학도요? 인문학도. 예. 지인이에요, 지인. 전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없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인문학적 소양은 좀 없고 응. 대신 MBA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 맛을 아는 아니 돈 맥을 아는 돈 맛이라. 글맛과 돈 맛이 제가 대학 있는데 전공 경영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 표현해도 그러니까 되는 이제 겁니까? 이게 보통 경영학을 하면 전공 이제 차별이에요? 아니 국문학을 하면 이제 글맛을 이제 느낀다면 우리는 경영을 하면 이제 사람을 알, 사람, 돈맛 인문학. 뭐 이런 이제 그냥 돈을 별 못 벌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맛은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뭐. 나쁜 말은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근데 응. 무슨 맛이에요? 돈 맛이요? 예. 아니 안 먹어봤다. 안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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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만 분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 발언 아니었고요. 아니 이럴 때 본심이 부러워서 나온 것 같아요. 부러워서.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건데 저희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사진이 예전에는 이제 서천시장 화재 때 보면 1차 윤한 갈등 다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90도 큰절. 물론 요거는 절만 90도지 인간적으로 진짜 90도는 아닐 것이다. 마음속은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상징적으로는 저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를 잘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용산에 초대받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마치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고 저것만 놓고 그냥 사진 텍스트 자체로 해석을 하면 우리 저기 함께 가지 뭐 이런 맥락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오면 여기가 되겠군. 그냥 이런 생각 정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 예. 보통 동생들이요. 그 조폭세계라고 제가 아, 보면 예. 이제 동생들이 형님 담글 때 마지막에 90도 인사를 하죠. 아. 기억하시죠? 담그는 예의를 게 뭐야? 뭐 우리가 영화 많이 보잖아요. 부사불체가 나와가지고. 세계야. 아니 뭐 보통 그래요. 이렇게 동생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90도 타고 형님 마음속으로는 죄송합니다. 잘 가십시오. 이런 뭐. 거거든요. 아니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런 연상이 좀 되더라. 제가 좀 그럼 이상한가?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소주 한잔 할 시간은 있잖아. 소주? 저분은 아 그래? 술을 안 드시잖아요. 아니 이제 영화에서 담기는 분이 어, 아 뭐 담배 한 대 그거 박성웅 신세계. 예, 소주 한 잔. 아이 뭐 소주 한 잔 주지. 소주 한잔 할 아니 시간은 근데 있잖아. 그런 기류가 왜 그러냐면 그 뒤로 밥을 안 먹잖아요. 90도 절했는데 오라면 가야죠. 90도로. 그쵸. 달려가야지. 그렇죠. 안 먹는 건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인사를 깍듯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게 마지막 인사였다. 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 걸로 보십니까? 만약 한동훈 대표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선출된 당대표의 관계. 그런데 이분은 또 차기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네. 그러면 동등한 관계인지. 이전에는 아까 90도 인사가 상징했듯이 약간의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위에 있는 관계였는데. 작별 인사 한 거죠. 예, 남의 당이지만 소영주 의원님 소장님 보시기엔 그냥 어떠십니까? 작별 인사 한 거예요.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아,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페이스북에 밝혔을걸요. 가시는 길 편하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국민을 위한 이란 표현을 그렇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국민만 대해서. 보고 가겠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국민이 중심이고 윤석열 대통령 죄송하지만 나를 검찰 중간 간부 정도 되는 나를 법무장까지 한 거는 이해는 있지 않았으나 여기까지 시작할 끝입니다. 90도 인사하고 여기까지가. 빠이빠이. 그리고 나서는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아주 냉정한 관계. 아주 그냥 비즈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적 관계로만 남을 것 같아요. 공적 관계로. 네, 사적 관계는 저 멀리 이제 정치인이 한동훈이 된 이상은 사적 관계로 얽히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런 거네요. 이제 대통령이 나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나도 선출됐는데 뭐 그것도 당 대표는 그래서 나의 권력인데 이런 얘기. 그 정도로 이제 선을 아주 좀 냉정하게 긁고 근데 서영주 소장이 짚은 맥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라는 걸로 지금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예. 뭐 그런 건 이제 재미로 하는 얘기로 생각하고요.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잘 들었어요. 별로 재미없고.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과제가 자, 당대표 된다고 뭐 미리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다른 분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예. 일단 그렇다고 전제를 한다면 가정으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큰 숙제가 이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대선이 한 2년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대선 그 레이스 시작까지가 1년 반 정도 남은 예. 상태잖아요. 그 1년 반 동안 본인이 여권 내에서의 대선 주자 1등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만한 지금의 위상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공적인 관계, 그럼으로써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많은데 대표직은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예. 기대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 관계의 갈등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막 하고 싶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유니버스를 구축해서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이건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원내의 쟁점들이 워낙 많다. 예를 들어 특검법도 있고요. 원 구성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사실은 여당에서 볼 때는 입법 독주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 문제가 많은데 원외인 한동훈 위원장 만일 한동훈 대표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피상적인 주장이에요. 피상적이에요. 껍데기예요. 예. 동등하게 150석씩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비슷한 의석수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108석 갖고 있는 저희 당이 많아 보이지만 의석수 과거 정의당과 다를 게 없어요.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권능을 발휘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원내인 게 무슨 차별화가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안 해. 그럼 끝이고 정청래가 받을 때 받아. 그런 얘기 듣는 게 원내가 당대표 된다고 해서 정청래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나경원 대표께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게 본인도 원외 시절에 작년에 전당대회 나가셨잖아요. 나갔죠. 네. 나가려고 했잖아요. 나가려고 했었고 그 전에 나가기도 했고. 그 전에는 아예 나갔어요. 원외끼리 나가서 1, 2등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논리 뭡니까? 그때 다르죠. 그럼 나 할 말 없어. 그게 위에 정치의 상황이 그러니까 정치의 문법 같은 게 그때 달라. 원내가 당대표 된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 상황, 저희 당 상황에서는 맞아요. 큰 의미가 없다. 없다.